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티브 잡스. 저는 스포츠 소년 한성윤이고요. 오늘은 전설적인 어느 홈런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메이저리그의 그야말로 전설적인 홈런왕이 방한을 해서 야구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홈런왕 행크 아론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행크 아론은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던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KBO의 초청이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초청을 받아서 왔다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당시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기도 했었고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개막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행크 아론의 방한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 한 백화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근처에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요. 당시 뉴스를 보면 사인공을 무려 3만 개 준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사인회를 마친 행크 아론은 삼성 선수들을 상대로 타격 지도를 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 바로 백설햄이라는 유니폼이죠. 재밌는 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행크 아론이 채식주의자라는 점입니다. 만일 행크 아론이 백설햄의 뜻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이만수를 비롯해서 프로야구 원년의 삼성 선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수 선수가 행크 아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다운스윙을 했는데 행크 아론이 바로 이만수에게 수평스윙을 하라고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만수 선수의 선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행크 아론이 방한한 시기가 8월이었고 정규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따로 잡기가 쉽지 않아서 삼성과 롯데전에 앞서서 홈런 레이스를 벌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대표하는 이만수, 롯데의 홈런 타자 김영철, 이 두 선수와 함께 역사적인 홈런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당시 행크 아론의 나이가 만으로 48살이고요. 은퇴한 지 6년이 지났고 홈런왕 이만수 선수는 24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만수 선수가 홈런 레이스에서 15개의 타구 중 5개를 넘기면서 국내 홈런왕다운 모습을 보였고요. 롯데 김용철 선수는 좀 부진했습니다. 홈런을 1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만수와 김용철에 이어서 등장한 행크 아론. 이만수의 성적을 알고 있는 행크 아론이 10번째 타구에서 4번째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번째 타구까지 홈런을 추가하지 못하자 씩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마지막 15번째 타구에서 담장을 넘기면서 5개의 홈런으로 이만수와 동률을 이루며 홈런 레이스를 마치게 됩니다. 10월에는 애틀란타 소속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이끌고 행크 아론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올스타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원래는 2경기만 하기로 했었는데 한 경기를 더 하기로 즉석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른 3차전 장면인데요. 동점 상황에서 9회 말에 김성한 선수, 김재박 선수가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일건 선수가 2사 후에 출루를 했고요. 도루왕답게 2루 도루를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윤동균 선수의 안타로 프로야구 올스타 팀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henkaro는 국내 유소년 선수들을 상대로 야구 클리닉을 여러 차례 열기도 했고요. 애틀랜타 팀은 KBO 올스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단들과 여러 차례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henkaro는 이 수익금을 모두 주한 미군에게 기부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enkaro는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엘러바마주 출신이고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야구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치잖아요. 왼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에 있는데 henkaro는 처음에 야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 이런 자세로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결과적으로 손목 힘을 강하게 기르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henkaro는 처음에 니그로 리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니그로 리그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오른 마지막 선수가 바로 henkaro이기도 합니다. henkaro이 키가 183cm, 체중이 83kg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거든요. 강한 손목 힘에서 나오는 빠른 스윙을 통해서 홈런을 터뜨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론의 통산 홈런 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미국에서도 홈런공을 서로 가지려는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1973년도 시즌을 통산 713개로 마쳤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베이브루스의 기록에 한 개만을 남겨뒀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홈런 기록을 앞두면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직접 협박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로 애론을 지지하는 백인도 늘어났고요. 협박 편지를 불태우라면서 성냥을 보낸 백인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매스컴에 관심이 집중되던 1974년 4월 4일 714호 홈런을 치면서 베이브루스의 기록과 마침내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4일 뒤 715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henkaro이 역사적인 715호 홈런을 치고 2루를 돌 때 관중 2명이 그라운드에 뛰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단순한 야구 팬으로 밝혀졌는데요. 홈런 기록 달성 이후에 henkaro는 드디어 끝났다, 신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henkaro는 홈런 신기록을 달성한 1974년도에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의 홈런왕 왕정치와 홈런 레이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홈런 대결에서는 10대 9로 henkaro이 승리를 했습니다. henkaro는 왕정치에게 스파이크와 글러브를 선물을 했는데 재밌는 건 스파이크는 왕정치가 신기에 너무 큰 스파이크였고 글러브는 왕정치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글러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은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왕정치는 henkaro이 755호 홈런으로 1976년도에 은퇴를 한 뒤에 77년도에 756호 홈런을 달성하면서 henkaro이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왕정치의 홈런 신기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야구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당시에 일본의 담장은 90m 정도로 짧기 때문에 진정한 홈런 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왕정치의 홈런을 지지했던 사람이 henkaro입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henkaro과 왕정치는 1990년 일본의 음료 광고에 나란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香り、 コクも苦味も本格派。
우리가 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본의 사와무라상 그리고 미국의 사이용상 모두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1999년 홈런 신기록 25주년을 기념해서 행크 아론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사이용상과 사와무라상은 해당 인물이 사망한 이후에 제정이 된 반면에 행크 아론 상은 해당 인물, 그러니까 행크 아론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른 상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월드 시리즈 4차전에 직접 행크 아론이 시상을 하는 명예로운 상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기록은 베리 본즈가 약물 논란 끝에 깼는데요. 본즈가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을 때 행크 아론이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전광판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크 아론은 야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야구인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행크 아론. 실제로 행크 아론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퇴장당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86세로 타계를 하는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행크 아론이야말로 아메리칸 히어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행크 아론에 대한 애도를 뜻하는 조기를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분을 나눴던 우리나라의 이만수 선수도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일본의 홈런왕 왕정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 행크 아론이 타계를 했는데 바로 2021년도에 애틀랜타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예전에 매덕스와 스몰치를 비롯해서 이른바 공포의 4인방이 있던 시절에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26년 동안 우승이 없다가 행크 아론이 타계한 2021년도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뒤집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요. 월드시리즈 우승을 대선배 행크 아론의 영전에 바치게 됐습니다. 야구에서 20년 이상 꾸준한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부상도 없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행크 아론이 보여줬고요. 행크 아론은 어쩌면 베리 본즈나 베이브 루스 같은 천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랐고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위대한 인간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국내의 방안에서 48살의 나이로 24살의 이만수 선수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줬던 행크 아론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